네, 시간이 다 돼서, 네,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1시간, 네, 동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되면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일 아침인데,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음, 제가 이 SEO, 그다음에 AEO, GEO와 관련된 내용들은 뭐 작년, 사실 뭐 재작년에도 그렇고 무료 특강을 몇 번 좀 했었어요. 예. 여기에 계신 단톡방에 계신 분들도 들으시는 분들도 좀 있었고, 어, 되게 지금은 이제 AU, GU, 뭐 블로그나 이거 하시는 강사분들도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죠. 아마 작년 말이나 올 초부터 아마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꽤 많이 나타났을 겁니다. 예. 근데 저는 기존에 있었던 환경이 좀 바뀌기 때문에 SEO의 형태, 검색 엔진 최적화, 이런 형태의 콘텐츠 발행에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쪽 관련되는 자료, 뭐 그다음에 논문이라든가 또 이쪽에 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외국의 자료 뭐 이런 것도 좀 수집도 하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 가야 될까라는 전 연구를 좀 많이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AEO, Answer Engine 최적화. 지금 보면은 구글의 AI 오버뷰, 그다음에 네이버의 AI 브리핑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뭐 실이라든가, 예, 이런 거에서 바로 질문하면 답변을 하는, 거기에 내 컨텐츠가 어떻게 되면 노출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이제 워낙 바뀌게 되니까 이 검색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G, 네, 제너레티브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그래서 어, 생성형 AI 최적화의 형태. 챗GPT나 그쪽 이런 생성형 AI에 나의 이제 컨텐츠가 이제 인용되어져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GEO 단계에서, 물론 GEO 단계에 이르기 전에 머신러닝에 내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 저는 이제 그 단계까지 가고 있거든요. 되게 이제 사람들이 AEO 얘기를 많이 좀 했었어요. 예. 작년, 작년인가? 재작년 아마 제가 이제 특강할 때도 수상공 관련돼서 그 사업계획서 뭐 제가 특강을 해준 적이 있었죠. AI 갖다 활용하는. 그때도 제가 이 AEU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AI의 최적화된 컨텐츠 생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언급을 제가 좀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딱 캐치하고 알아듣는 분이 딱 한 분만 계시더라고요. 예. 전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환경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하고, 그리고 콘텐츠도 여기에 맞게끔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볼 건데요. 네네. SEO, AEO, GEO가 무엇인지, 뭐 이거 요즘은 좀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이거 듣고 난 뒤에는 내가 한 번쯤은 이쪽과 관련되는 컨텐츠를 AI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예, 그게 목표입니다. 뭐 오늘 1시간 들었다고 해서 바로 이 능력을 내가 장착한다, 그러기는 쉽지는 않죠. 뭔가 꾸준히 자기가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실습도 좀 한번 해볼 겁니다. 예, 실습을 좀 통해서 실제 프롬프트를 넣어서 어떻게 나오는지와 관련되어지는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내 업종에 맞는 이제 키워드도 한번 좀 찾아보고, 그쵸? 예. 그리고 블로그 제목 같은 경우도 좀 뽑아보고, 그리고 실제 블로그 글도 작성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블로그 글을 발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쪽 관련되어지는 그러한 블로그 글들을 계속 한번 써보셔야 돼요. AI를 통해서. 예, 그렇게 되면 좀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검색 환경이 굉장히 바뀌게 되었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인터넷이 생기고 난 뒤에 인터넷상에서 어떤 정보를 찾는 경우에는, 제가 뭐 많이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야후, 그쵸? 기존에 이제 야후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건 이제 디렉토리 형식이에요. 기존에
인터넷 웹사이트를 전화번호부처럼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상태죠. 거기서 하나하나 클릭해서 우리가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1세대. 그리고 2세대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글이라든가 네이버, 그쵸? 이런 키워드 검색을 하는. 그게 바로 검색의 시대, SEO라고 하는 시대라고 보면 돼요. 그게 2세대 검색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3세대가 되어서 네, AI에서 이제 물어보는 형태. 이 환경 자체가 이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인식을 하면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2020년대까지는 뭐 검색, 클릭의 시대라고 좀 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했죠. 물론 지금도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이제 키워드를 통한 이제 검색 중심의 정보를 찾는 방법, 그런 형태였던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하고 사용자가 링크를 이제 직접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수많은 강의를 무료 강의, 유료 강의 막 들으면서 했던 게 상위 노출이죠. 네. 콘텐츠가 상위에 노출되어야만 소비자들이 클릭을 하고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였던 거죠. 그런데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 환경 자체가 좀 바뀌게 됩니다. 예. 그래서 AI가 직접 답변하는 시대. 그래서 예전에는 강남 맛집, 뭐 청주 맛집, 청주 가경동 맛집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검색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듯이 우리가 검색을 해본다라고 하는 거죠. 예, 물어보는 거죠, 쉽게. 예, 그래서 뭐 강남 맛집 추천해줘. 이렇게. 그렇죠? 일상 대화하듯이 자연어 형태로 우리가 물어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챗GPT라든가 뭐 클로드 퍼블렉시티, 뭐 제미나이, 그록 등등 여러 가지의 AI들이 있죠. 예. 그럼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AI가 요약해서 답변을 해줘요. 그러니까 정보를 탐색하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기존에는 내가 검색을 하고 구글에서도 그 페이지를 하나하나, 네이버에서도 하나하나 다 우리가 다 확인하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AI한테 질문만 하면 바로 얘가 요약해서 답변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컨텐츠가 그 요약해주는 그런 답변에 노출되지 않으면 어, 소비자들한테 내 컨텐츠를 보여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기존의 검색 엔진하면 뭐 꼭 상위는 아니어도 클릭 하다가 밑에 몇 번째에서 찾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은 굉장히 편리해진 거죠. AI가 바로 답변을 확 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페이지를 눌러서 찾고 클릭하는 그런 시간들이 줄어드는 거죠. 예, 나한테 최적화된 답변을 AI가 딱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내 컨텐츠가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앞으로는 더, AI가 직접 아이에게는 추천을 딱 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쇼핑 예약까지 다 해버려요, 그냥. 나 가경동 외식 오늘 가경동에서 뭐 친구들하고 술자리 하려고 해. 어, 적당한 식당, 맥주, 치킨에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식당을 추천해줘. 아니면 예약해줘 하고 그러면 얘가 예약까지 다 해줘요. 우리 한국에서는 직접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권에서는 이미 이런 서비스들이 실행에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의 지금 현재 서비스 말고 현재 이루어지는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그 메이저급의 AI 이런 업체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지 미국이나 그러한 서구권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요. 그 서비스는 시범 서비스 하면서 곧 한국에 상륙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거 대비하셔야 되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네이버 플레이스 해가지고 세팅해서 가서 찾고 와서 예약하지만 AI한테 딱 물어 예약까지 해요 그러면 얘가 예약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메뉴 선택서부터 이런 것까지. 원스톱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 클릭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 예약, 주문까지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가게, 그렇죠? 내 브랜드가 신뢰성이 있어야 거기에 추천을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어, 우리가 검색하는 환경 자체가 아주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흐름. 예, 그걸 잘
캐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I가 답변을 그냥 아예 끝내버리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금방 얘기했듯이 제로 클릭 시대 생존 전략을 어떠한 형태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고객들이 우리가 고객의 이제 여정 뭐 이런 거 마케팅 강에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죠? 기존하고는 좀 달라진 형태라고 좀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사용자가 클릭 없이 답변만 그냥 확인을 딱 하는 거예요. AI가 답변하면 그냥 종료 딱 되는 거예요. 기존에 SEO에서 내가 클릭해서 상위 노출 몇 번째 나오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런 의미는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AI 답변은 내 것이 내 컨텐츠가 어, 선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AI한테 선택돼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보여야 돼요. AI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AI가 인용하기 쉬운 컨텐츠를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딱 봤을 때 AI가 파악하기 쉽고 읽기 쉬운 그런 구조의 컨텐츠를 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우리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됐지만 그 전 단계에서 AI한테 잘 보여야 AI가 뭐예요? 사람한테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1차적인 단계로 AI가 좋아하는 형태의 그런 컨텐츠를 발행을 해야지만 그 컨텐츠가 가공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AI들이 생긴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계속 진화하고 발전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AEU, GEU의 내용을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면 계속 더 수정하고 업그레이드를 이제 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이버 했을 때 다이아, 뭐 C랭크 뭐 이렇게 알고리즘 변하듯이 그죠? 좀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실제 챗GPT에서도 검색이 되어서 들어왔을 때 서치 GPT 이게 이제 들어왔었죠. 기존에는 이제 최신 정보는 검색을 하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들어와서 이러한 정보들을 보여주는데 기존의 검색 엔진에서는 상위에 노출이 되었었는데 AI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 뭐냐면 얘네들이 보여주는 선호하는 그런 컨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리 안 사람들은 뭐 2, 3년 전부터 티스토리 같은 데다가 AI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블로그를 굉장히 발행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 거는 뭐예요? 노출이 잘 돼요. 예. 이런 전략들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그리고 제가 무료 강의 계속 할 때 그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듣고서 실습이나 이런 걸 안 하니까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사실 그 안에 제가 드린 강의에 보면 구조가 다 답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쉽게. 그러면 그거 보고 그 요소를 내 블로그 글에 그런 형식에 맞게끔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건 누가 해야 돼?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챗봇도 소개를 해드렸고, 네. 오늘도 챗봇 그거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거기서 하면은 좀 더 AI에 최적화된 형태의 블로그 글을 만드실 수가 있고,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SEO에서는 상위 노출이 이제 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AEO에서는 바로 즉시 답변에 채택이 되어지는 것. 그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챗GPT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생성형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는 부분에서는 GEO가 이제 추천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것들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블로그 왜 블로그를 해야 되느냐? 블로그 생겼을 때부터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다른 SNS들이 생기고 그랬을 때, 야, 블로그 다 죽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물론 유행을 타기는 합니다. 떤 SNS 채널이 나오면 뭐 인스타가 됐든 뭐 스레드가 되었든 인기가 있죠. 하지만 이 블로그라고 하는 컨텐츠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글자라고 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텍스트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AI들이 그 수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공부를 어떤 거 가지고 하겠어요? 텍스트가 가장 많은 블로그겠죠.
우리는 블로그 하면 네이버만 생각하는데 구글도 있고 그렇죠? 외국의 그런 블로그 플랫폼도 굉장히 많아요. 예, 해당되어지는 독자적으로 구축해서 하는 것들도 많고 거기에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텍스트 정보가 일차적인 정보의 소스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AI 시대에 무슨 블로그가 중에 아주 중요합니다. 네. 기본적인 형태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1, 2, 3에서 이렇게 해서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단 한 가지 그것만 봐도 블로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SEO, AEO, GEO 계속 많이 들어도 야,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쉽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이제 비교표를 딱 보시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SEO는 검색 결과야 그래서 상위에 노출이 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링크를 통해서 내 블로그에 들어오거나 내 쇼핑몰에 들어오거나 내 컨텐츠에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구매 전환을 하든 최종 목표는 뭐 구매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훨씬 더 좋겠죠.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되게 검색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핵심 전략은 키워드예요. 키워드랑 백링크를 걸어서 예, 해주는 거. 요게 잘 되면 검색 엔진 최적화가 돼서 상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메타 태그 최적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HTML에서 눈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문서 구조상 안에서 어, 메타 태그와 관련되어지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따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어, 추첨에 한 분 딱 추첨해서 그분한테 딱 최적화된 챗봇을 하나 좀 만들어 드릴 건데, 이러한 추천 프로그램도 제가 이제 프로그램 해서 다 만든 거예요. 예, 만든 건데, 이런 사이트를 보게 되면 우리가 구글 그 크롬 브라우저나 이런 거를 사용하시게 되면 F10, 네, 누르게 되면 F12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 소스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또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마우스 우측 클릭하고 홈페이지 있죠? 인터넷,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보면 여기 페이지 소스 보기라는 게 보여요. 페이지 소스 보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인터넷 문서의 형식 HTML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코드로 짜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 돼 있는 였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건 이거지만 실제 얘 문서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쭉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이렇게 지금 커서를 갖다 대고 파랗게 이렇게 쭉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게 재미있는 추천 프로그램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예. 그리고 여기 메타 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는 제가 지금 제 컴퓨터에 깔려 있는 거예요. HTML 내에서 프로그램을 아예 만들어서 제가 강의하고 이럴 때 추첨할 때 제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 갖다가 이걸 갖다가 돌려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까 메타 태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제가 잠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예, 메타 태그 최적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 네,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타 태그라고 하는 게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메타 네임 대구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재밌는 추천 프로그램 이런 게 여기 딱 들어가면 딱 좋아요. 요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경동 맛집하고 그러면 가경동 맛집 같은 게 여기 메타 태그라고 하는데 들어가야 돼요. 예. 이게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SEO 하면서도 이렇게 설명 들으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SEO 시대에 이 메타 태그 이것만 잘 갖춰줘도 어, 검색 엔진에서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네. 이와 관련되어진 부분들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형태라고 볼 수가 좀 있겠죠. 예. 네. 그리고 AI 답변에 직접 채택이 되어지는 전 AEO 전략과 관련되어지는 부분. 대개 이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구글의 AI 오버뷰. 그렇죠? 구글의 AI 오버뷰가 이런 형태죠.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잠시만요. 지, 구글, 잠시만, 제가 창을 여러 개 띄워놔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구글에 와서 검색을 하겠죠. 뭐, 우리가 맛집 추천해줘. 잠깐만요. 네, 제가 추천해서 한번 했고요. 잠시만요. 네, 예, 이렇게 가경동 맛집 추천해줘라고 이렇게 하시면 구글에 AI 모드가 있고 이게 전체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있죠. 바로 얘가 답변을 해서 요약을 해주는 형태. 이게 구글의 이제 오버뷰라고 하거든요. 네. 이 서비스가 이제 적용된 지 지금도 좀 되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밑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는 뭐야? 네. SEO죠. 기존에 우리가 검색하던 책에. 그런데 이거보다 뭐예요? 최상단에 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이거 자체가 좀 바뀐 형태예요. 그죠? 구글의 오버뷰. 이게 AEO라고 보시면 돼요. AEO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AEO가 바로 이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그죠? 네. 구글의 AI 오버뷰 그리고 네이버의 AI 브리핑 그렇죠? 그 기능 이게 AEO라고 보시면 돼요. AEO에 해당되는 형태다. 거기에 뭐예요? 내 컨텐츠, 우리 가게가 노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노출이 잘 되려면 이렇게 자주 질문 답변하고 하는 형태, 질문하고 거기에 답변하는 형태의 문서 구조를 가지면 거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AI가 그런 문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GEO라고 하는 거는 생성형 AI 최적화 아까도 얘기했듯이 AI가 콘텐츠 그 자체를 인용하게 되는 거죠. 챗GPT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가격도 맞지? 뭐 이런 거 좀 알려줘. 라고 하면 얘가 그런 맛집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알려주는 거죠. 이어서 들어가지 마.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이고, 이뻐. 잘했어? 제가 다른 분들, 네, 음소거를 조금 해주세요. 네, 음소거를 각자, 네, 음소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챗GPT에서 제가 청주 가경동 맛집 추천해줘 했더니 얘가 쭉 보여주고 있죠. 네. 여기 이제 GEO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GEO. GEO. 얘가 이제 추천을 해서 해주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어. 이렇게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차이가 좀 있게 된다. 그래서 어, 챗GPT나 이런 곳에서 이동이 되려고 한다면 권위가 있거나 그리고 어디에 이제 출처, 수치, 이제 브랜드의 언급 빈도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도 본문 내에 브랜드 이름과 그리고 뭐 평점 들어가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두세 번 언급되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어, 챗GPT라든가 다른 AI에서 얘를 인용해서 언급해 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SEO, 금방 좀 본 것처럼 페이지 상단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강의하는 다 공유를 다 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AEO, 강남 카페 추천해줘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아예. 그렇죠? 그러면 얘가 즉시 답변을 해주는 그런 구조. 예,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AI 오버뷰, AI 브리핑, 그거라고 네이버에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챗GPT한테 자, 강남 카페 알려줘 라고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 아까 우리가 봤었죠? 그렇죠? 이렇게. 예, 청주 가경동 맛집 추천해줘 그러면 이렇게 추천을 딱 해주게 되는 거죠. 예.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한 단계 더 발전이 돼서
네, 내가 가고 싶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주 가경동에 친구들하고 술 한잔할 가게를 그죠? 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가게를 추천하고 예약까지 해줘. 하면 걔가 예약까지 다 해줘요. 메뉴 선택까지 다 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일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노출이 안 되면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검색 환경 자체가 그렇게 바뀌게 되니까 손님들이 안 올 수 있다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핵심 전략은 브랜드의 정보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좀 넣어주는 거. 상호명,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주고 주소하고 연락처를 명확하게 밝혀둬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근거 제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와 근거, 그리고 뭐 통계청, 그리고 전문 자료 같은 거 인용해서 출처를 밝혀두면 이 문서의 신뢰성이 확 올라가 버려요. 예. 그러면 AI들이 인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 링크 연결, 이와 관련된 것도 넣어주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EO, AEO, GEO에 관련된 개념을 머릿속에 정확히 확립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블로그에 컨텐츠를 작성할 수 할지가 정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EO, AEO, GEO 어떤 형태의 글들을 써야 될지 옮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탐색형 트래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SEO를 하시고, 근데 지금 당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러면 SEO는 발행하지 말아야 돼? 아닙니다. 지금 이게 혼재하고 있는 시대예요.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AI한테 물어보는 형태가, 어, 10명 중 이제 2.5명에서 한 3명 정도는 AI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직도 SEO 중요하죠. 왜? 70% 정도는 거기서 활용을 하니까. 근데 서서히 이게 뭐예요? AI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특강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컨텐츠 10개, 자, 블로그를 이야기하면 블로그 10개를 발행하게 되면 7개는 SEO, 그리고 3개의 컨텐츠는 AEO나 GEO의 블로그, 거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발행을 하라. 그러면서 점차 이거의 발행의 빈도수를, 그렇죠? 5대5, 반대로 4대6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SE가 완전히 사라진 형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도 하고 그다음 AI와 관련된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거 관련되어지는 AI와 최적화된 거 하라고 하니까 그럼 이것만 발행을 해야 되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용해서 그런 컨텐츠를 발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SEO에만 너무 집착을 하니까 지금 환경이 바뀌었는데 SEO에서는 상위에 있는데 여기서는 또 나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EO, GEO, AI 최적화되어지는 부분들의 컨텐츠도 발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려드리는 거는 그러면 AI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는 어떤 거냐? 얘네들은 문서의 구조 형식이 있어요.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사실 캐치하면 오늘 뭐 1시간 하지만 그것만 딱 캐치를 하면 10분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 계속 반복해서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핵심 내용들이 개념 설명할 때도 그렇고 그쵸? 눈에 계속 익숙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블로그 글 쓰기 전에 5가지 필수 체크리스트. 뭐 여타의 블로그 강의나 이런 데서도 많이 예,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제목에 핵심 키워드 포함하는 거. 그래서 고객이 검색할 만한 지역명, 업종, 그리고 고객이 필요로 하고 있는 니즈 이런 것들이 제목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블로그의 제목을 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첫 문단 앞쪽에 요약 답변을 배치해주면 AI가 되게 좋아합니다. AI가 되게 좋아한다. 자, 청주 가경동 맥주 한 잔, 뭐 생맥주 한 잔 하기 좋은 곳은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바로 어디 만약에 이제 가경동에 방방바닥
하면서 왜 거긴지를 한 두세 줄로 딱 이렇게 요약을 딱 해줘 버리는 거야. 예. 아, 나는 오늘 점심에 생선구이를 너무 먹고 싶어. 그렇죠? 그와 관련된 내용이면 이렇게 우리가 치겠죠. 자, 청주 생선구이 맛집 추천해줘. 딱. 그렇죠? 청주의 생선구이 맛집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제목에 블로그 제목에 딱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그러면은 뭐 정간의 생선구이 하면서 정간의 생선구이에 그러한 생선구이의 그런 특징 같은 거 두세 줄로 딱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임팩트 있게 들어가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왜 거기에 이런 음식들이 어떤 게 있고 나머지 부분들 항목들을 다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자주 질문 답변하는 거, 그쵸? 이런 거 항상 넣어주라 그랬죠, 그죠? Q&A 형식으로 넣어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 네. 이런 구조를 AI가 좋아해요, AI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AI한테 선택되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의 예, 명칭, 그리고 주소, 연락처 같은 걸 꼭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수치라든가 근거, 외부 링크 같은 경우를 꼭 한 개 이상 포함을 시켜주면 신뢰도가 향상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 글쓰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블로그에 글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일반적인 형태랑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이제 키워드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블로그 글을 쓰고, SEO와 SEO에 최적화된 그리고 AEO, GEO에 최적화된 그런 형태의 글들을 써야 되는 것들이죠.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기존에도 블로그 하시던 분들이니까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지역명, 업종, 고객의 니즈 이런 걸 넣어주면 되게 좋다. 뭐 홍대, 그때 젤네일 저렴한 곳 이거는 다 들어간 거잖아요. 지역, 업종 그리고 저렴한 곳을 찾고 있잖아요. 그죠? 고객의 니즈까지 싹 들어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롱테일 키워드, 그죠? 롱테일 키워드 이거 되게 중요하죠. 예. 흐름을 타지 않고 꾸준히 내 컨텐츠가 장기간 노출될 수 있는 롱테일 키워드 이런 것들을 우선해서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 업종 키워드 찾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뭐 그거 찾고 하는 거 그거 제적인 형태를 갖다 할 건 아니니까. 그리고 글 쓰는 거 키워드 숫자 연도 그리고 혜택 궁금증 해소와 관련된 형태로 넣어주면 좋다. 그렇죠? 제목을 할 때 홍대 제일 내일 저렴한 곳 추천 베스트 5. 그리고 이렇게 숫자 들어가면 되게 좋아요. 2026 최신 뭐 이렇게 탑 3, 탑 5.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목을 설정해주면 SEO에도 좀 최적화가 돼서 상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E에서 본문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도입, 문제를 제기를 하죠. 그죠? 문제 공간과 관련된, 그리고 핵심 정보를 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결말에 행동을 유도하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기존에도 이런 형태로 아마 블로그 작성을 하셨을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구조이거든요. 이런 형태. 그리고 키워드는 제목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첫 문단, 그리고 소제목, 마지막 문단에 자연스럽게 키워드가 들어가게.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키워드가 배치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검색 엔진에서도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또 하나, SE에서는 이미지 대체 텍스트 있죠, 그죠? 우리가 네이버에서도 올리면, 그쵸? 알트 텍스트 들어가잖아요. 예. 이런 거 요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부 링크, 내부 링크, 행동 유도 버튼과 관련되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은 필수 요소로 꼭 넣어 주셔라. 그래야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AEO에 최적화된 그러한 블로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의문문의 형태, 즉 질문의 형태로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홍대에서 젤레일 저렴하게 받는 방법은 이렇게. 그렇죠. 제목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SEO에 최적화된 형태의 제목 그런 컨텐츠 블로그 글을 발행도 하고, 그 다음에 AEO와, 그 다음에 GEO와 이걸 섞어가면서 혼용하면서 이제 발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 혹은 아니면 이거 자체가 세 가지가 다 융합된 형태로 발행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AU와 관련된 부분은 질문의 형태로 하고 그리고 두 갈식으로 요약 답변을 배치하는 방법. 그렇죠? 여기 딱 나오잖아요. 그죠? 홍대에서 젤레일 저렴하게 받는 방법은 홍대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젤레를 받으려면 평일 타임세일을 이용하거나 이달의 이벤트를 지는 것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몇 번 출구에 무슨 네일 그쵸? 무슨 뷰티는 3만 원대 무제한 아트를 제공하면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AI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AI도 딱 봤을 때,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목 자체가 이렇게 돼 있네? 그리고 뭐예요?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AI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는 AI가 굉장히 좋아하는 컨텐츠예요. 이 구성 자체가. 그럼 얘를 갖다가 인용해서 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단순히 줄로다가 쭉 줄거로 돼 있는 것보다는 목록이나 표로 다 정리해 두면 되게 좋습니다. 표나 그래프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얘는 훨씬 더 신뢰성도 좋고 그리고 한눈에 알아보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러한 컨텐츠를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주 질문 답변하는 거 이런 거 주차 가능한가요? 네, 이렇게 주차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고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한가요? 이런 것들 결제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주로 소비자들이 질문하는 것들이 있죠. 네이버 플레이스나 이런 데 보면 우리 가게에 그 댓글로 달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자체를 블로그 글 할 때 이렇게 아예 넣어놓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보니까. 근데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걸 되게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실제 그리고 물어보거든요. 예. 그런 컨텐츠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수제목은 반드시 질문형으로 좀 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답변은 한 세네 문장 정도로 아주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다. 그리고 두 갈식의 형태로 가능하다. 주차 예약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주차장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결론이 먼저 나오고 주차 시설이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류의 글을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GEO입니다. GEO. 그렇죠? 챗GPT나 이런 데서 인용될 가능성이 커지는 그러한 형태. 아까 얘기했던 브랜드 정보 반복해서 노출하라. 근데 뭐 주소하고 연락처를 거기다 몇 번씩 쓰는 건 아니고 이건 한 번 들어가면 되고요. 상호명을 적절하게 뭐 제목 쪽이라든가 이유 설명하고 맨 마지막 쪽에 이런 것들이 한 두세 개 정도 반복되게 이제 넣어주시는 것이 배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 제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렇죠. 월 방문자, 리뷰 평점이 어떻게 되었다든가, 5년차 운영이 되었다라든가, 혹은 구체적인 뭐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뭐 인증받은 게 있다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 넣어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통계 수치와 관련된 부분도 출처를 밝혀주면 되게 좋아요. 실제적인 통계, 믿을 만한 통계, 어, 그런 기관에서 발행된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은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신뢰도, 신호 강화, 수상 이력, 언론 보도, 전문 자격증.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언론이나 괜찮은 뭐 이렇게 잡지사 같은 데서 인터뷰 하자고 들어오면 꼭 하세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꼭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사라져요. 검색이라는 데서 노출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권위 있는 출처 있는 곳을 밝혀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신 업데이트된 날짜까지 해주면 좋거든요. 제목에서도 이게 보면 탑 5 2026년 그렇죠? 청주 맛집 추천 탑 5 2026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건 최신성이거든요. 최신 정보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더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완성형 블로그 글 구조 템플릿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 제가 한번 구성을 좀 해봤거든요. 음, 이거는 SEO, AEO, GEO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SEO의 형태로 기존에대로 블로그 글을 발행하고 AEO, GEO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 되어 있는 형태로 각각 이제 발행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혹은 나는 이 세 가지를 다 잡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봐서 구성을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돼서 이렇게 구성을 좀 해봤어요. 제목은 이제 SEO에 최적화된 형태로 넣었습니다. 홍대 젤레일 저렴한 곳 베스트 3 그리고 2026 최신 당일 예약 뭐 이런 것도 가루에 넣으면 되게 좋겠죠. 눈에 쏙 들어오니까
그리고 AEO, 여기 핵심 요약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홍대에서 가성비 좋고 제일 젤네일 아주 저렴하게 잘하는 곳 어디 어디입니다라고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는 이제 키워드가 좀 잘 들어가야 되겠죠. 예, 관련되시는. 그래서 SEO 최적화된 형태. 그리고 뒤쪽에 이제 신뢰되는 정보가 들어가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예, GEO와 관련되시는 부분. 그리고 맨 마지막에 AEO에 최적화된 자주 질문 답변하는 구조 있죠. 그죠? 주차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1시간 동안 가능합니다. 아니면 주차 됐으면 몇 대 할 수 있습니다. 등등.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뭐 바로 네이버 예약으로 딱 들어간다거나 뭐 카카오톡 예약하기로 딱 들어간다거나 그렇죠? 행동 구매 전환까지 다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를 딱 가져가면 SEO, AEO, GEO를 하나로 다 잡을 수 있는 문서 형태의 구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한번 해서 발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세 개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따로따로 되는 형태도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이런 블로그 글을 어디서 많이 하냐? 여러분들은 다 지금 네이버 거의 여기에 해당돼 있죠, 그죠? 예, 네이버. 네이버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사실은. 폐쇄적이어서 그런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활용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형태로 많이 되어 있는데, 자, 요거 합니다. 초보자라든가 로컬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네이버, 우리나라 특성을 가지니까 많이들 하시게 되죠. 그죠? 예. 요거를 하게 된다라. 그래서 SEU에 되게 좀 강점을 많이 갖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AU와 GU에는 아직 조금은, 어, 최적화가 덜 돼 있는 형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활용하기 가장 좋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확장성 있게 좀 가져가거나 수익화 블로그나 뭐 이런 걸 좀 더 하겠다라고 한다면 티스토리라든가 워드프레스의 형태를 추천을 좀 드려요. 예. 어, 중급자들이 여기 형태로 많이들 가는데요. 구글이라든가 다음 검색에서 되게 노출도 많이 되고 카카오톡 유입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U, GU에 아주 좋아요. 네.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막 발행했던 분들이 되게 티스토리를 갖고 발행 많이 했거든요. 2, 3년 동안. 그래서 AI에 인용되고 막 그런 거 나타나게 전문적으로 AI를 통해서 자동화 시켜갖고 꾸준히 올라가는 형태로 많이들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위에 단계 이제 워드프레스. 저도 이제 워드프레스를 세팅을 해서 블로그 형태로도 한번 세팅도 해보고 그리고 신문사 형태 뭐 이런 글 올리는 형태까지도 전문적으로 구축을 해서 테스트를 좀 해봤었거든요. 얘는 구글 SEO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애예요. 네, 최적화되어 있는. 그리고 AU, GU에도 최적화된 형태, 아주 좋은 형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 난이도에 조금 애를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교육을 받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티스토리라든가 워드프레스의 블로그를 발행할 걸 생각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이버는 다 거의 다 지금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아마 티스토리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료 강의 듣고서 티스토리 시작하시는 분 제가 티스토리 막 설명을 하지 않고 티스토리 해보세요.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손에서 아마 시작하신 분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을 해서 티스토리 그리고 더 가서는 네, 워드프레스까지 가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챗GPT로 이제 블로그를 쓰는 방법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강의안은 제가 공유를 시켜 드릴 거니까 예, 쭉 설명을 일단 들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챗GPT나 이런 데다가 넣어서 한번 해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채팅창으로 공유를 시켜 드릴 테니까요. 챗GPT에서 요걸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 음, 키워드하고 제목을 인정 생성을 해보는 거예요. 네, 키워드랑 제목을 SU에 최적화된 형태의 예,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니까요. 이걸 넣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챗GPT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렇죠?
이거 넣어줍니다. 예. 업종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홍대 젤 네이샵이라고 넣으면 되고, 타겟 고객은 뭐고, 여기 관련되어지는 부분, 항상 이렇게 대괄호 안에는 이런 템플릿을 받으면 내가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얘가 추천 롱테일 키워드까지 다 뽑아주죠. 그리고 SEO 최적화된 블로그 제목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왜 이런 걸 검색을 할까라고 하는 검색 의도까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 왜 검색을 이렇게 했을까? 그 검색 의도, 거기에 맞는 블로그 글의 내용을 써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 의도 분석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쭉 보면 얘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다 뽑아주네요. 그죠? 해당되는 실제 상위 노출 블로그 글을 완성해서 작성해 달라고 하면 작성도 해주겠죠. 이거 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실제 상위 노출 블로그를 완성본 작성해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쭉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하죠. 이렇게. 예,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합니다. 테이블 구조까지도 들어가죠. 표나 이런 것들. 예. 근데 여러분들 표나 이런 것들 잘 안 넣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표나 이런 그 인포그래픽 같은 거 들어가면 훨씬 더 전문적인 정보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보기가 되게 쉬워져요. 예. 쭉 되어지는 내용들, 그쵸? 블로그 글과 관련되신 내용까지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블로그의 제목을 갖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프롬프트를 넣으면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을 뽑아줍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블로그에 글을 갖다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 예, 여기다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템플릿이에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본문 글을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아까 제목 뽑고 그러고 난 뒤에 본문 글까지 바로 여기서 그냥 작성해줘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프롬프트를 넣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래 조건으로 SEO 최적화 블로그 본문을 작성해줘. 키워드는 어떻게 되고, 그쵸? 글자 수와 관련되어지는 내용들을 여기다 쭉 넣는 거죠. 네. 해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넣어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쵸? 가게 정보도 넣고, 주소와 관련되어지는 내용들을 해서 넣고, 작성 가이드까지. 예. 도입부는 고객의 고민에 공감하면서 시작하는 형태로 좀 해줘. 본문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문단은 짧게 나누고 중요한 부분은 볼드체 처리해줘. 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 얘가 작성을 이제 해주는 거죠. 여기는 지금 이제 홍대 제일 네일로 해놨기 때문에 그걸 넣어서 얘가 자동으로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제목까지 나오고, 자, 요즘 홍대 젤레 가서 좀 많이 검색하시죠 하면서 쭉 형태로 가져갑니다. 내일 시이가 내일 집에서 바로 네, 시이가 음소거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글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SEO에 최적화된 그런 블로그를 작성하는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프롬프트 템플릿 요즘 뭐 워낙 많죠. 초창기에는 이거 되게 귀했는데, 뭐, 챗GPT한테 이런 거 하나 만들어줘 하면 또 뚝딱 만들어줘요. 비슷하게. 예, 그 중에 하나 들은 부분은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작성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하실 때도 단순히 뭐에 관련된 블로그를 작성해줘가 아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내가 원하는 형태의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AEO 형태의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프롬프트입니다. 네. AU 관련된 이런 프롬프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정리를 해놔서 업종별로 쭉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 한번 실습해서 한번 여러분도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같이 지금 금방 AEU와 관련되어지는 부분 넣어드렸습니다. AEU와 관련된 부분 넣어드렸으니까 그 프롬프트 넣어서 붙여넣기 해서 자기 정보를 넣고 한번 해보시면 얘가 이젠 AU에 그쵸? 예, AI 오버뷰, 시리, 챗GPT 이런 데 최적화된 구조의 형태로 우리가 얘가 보여주고 있죠. 네. 제목 어떻게 될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했는데 제대로 안 나오면 자 완성된 블로그 글로 작성해줘. 이렇게 처음에 이제 넣어서 프롬프트 제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나오면 계속 얘랑 질문하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 질문 답변하는 게 이렇게 이런 구조가 들어가죠.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AI가. 네. AI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2020년 홍대 제일 잘하는 곳 찾는다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AU에 최적화된 그러한 블로그 글들을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GEO에 해당되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예. 챗GPT나 퍼블리시티 같은 생성형 AI 검색 엔진에 내 가게를 답변이 인용될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블로그를 작성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또 보내드렸습니다. 공유해드렸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되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챗GPT나 퍼블리시티 같은 생성형 AI 검색 엔진에 내 가게가 답변이 인용될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블로그를 작성해줘. 신뢰도 높은. 신뢰도가 있어야 인용을 해줘요. 쉽게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논문이나 막 이런 거 쓰면 그 논문을 인용하려면 신뢰도 있는 논문을 인용해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글의 신뢰성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런 구조여서 저도 그런 거에 착안해서 이런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잘 알게 됐었죠. 예. 작성 조건 1200자 이상의 심층 콘텐츠를 작성해줘. AI는 깊이 있는 정보를 선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깊이 있는 정보를 되게 선호합니다. 얘네들이. 예. 그리고 브랜드명, 주소, 연락처 아까 다 이야기 나왔던 거예요. 수치와 통계 이런 거는 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주고 신뢰도 높이는 요소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외부 링크를 유도하는 문장도 포함했으면 좋겠고 그쵸? 그래서 뭐 네이버 플러스 연동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구글 지도와 관련된 자 구글 지도가 그 상세 지도 그죠? 우리 정부에서 일부 허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구글 지도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지만 네이버 플레이스랑 그리고 구글 비즈니스 세팅은 정말 빠짐없이 완벽하게 잘 해두셔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 데서 정보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게 정보를 여기다 다 넣으셔야 돼요. 해당되는 내용들, 실제 것들, 그 다음에 글에, 우리 블로그 글의 구조는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주는 거죠. 서론 부분에는 전문성을 보여주는 브랜드 소개를 넣었으면 좋겠고, 포함되어지고, 그리고 본론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특징과 차별점, 고객 후기 및 평판, 을 증명해주는 고객 리뷰 같은 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임을 확인하고 방문을 유도하는 이런 걸 넣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블로그 글을 작성해줘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 계신 이제 대표님들은 여기 지금 기본으로 줘뒀던 이런 프롬프트 있잖아요. 요거 복사해갖고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 가서 이거 가지고 나는 카페를 하는데 우리 가게에 최적화된 프롬프트로 수정해줘 라고 하면 그런 형태로 수정을 또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개씩 몇 개씩 받은 이런 프롬프트는 내가 가져가서 나한테 맞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 블로그 글이 지금 딱 나왔잖아요. 그죠? 네.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볼게요. 여기 있으면 이걸 카피를 해서 새로운 등창으로 가서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넣겠습니다. 나는 내 남자의 허리를 지키는 비용 단 30만 원입니다. 무려 300kg의 하중까지 들어올려주고 미뤄졌다가 네, 좀 수고 좀 해주세요. 네. 끌고만 다니면 힘을 쓸 일이 없. 중간에 내 사업에 최적화된 프롬프트로 수정해줘. 뭐 어쨌든 이런 느낌을 해주면 돼요. 내 사업에 최적화된 프롬프트로 수정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바꿔주죠. 네, 이렇게 이게 프롬프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네.
넣어줘서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글 구조 가이드까지 쭉 나와요. 예. 그쵸? 예. 그래서 이거 넣고서 작성해줘라고 하면 돼요. 프롬프트가 하나가 금방 뚝뚝딱 나오는 거예요. 이 긴 프롬프트가. 그래서 제공되어지는 그런 프롬프트들은 나한테 맞는 형태로 재가공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해드리는 건 일반적인 형태에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뚝딱 지금 SEU에 최적화된 블로그 글 그리고 AEU에 최적화된 블로그 글 그리고 GEU에 최적화된 프롬프트 글을 갖다가 사용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하나 더 공유해 드릴 게 잠시만요. 잠시만요. 챗봇을 하나 더 공유해서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오면 자, 챗GPT입니다. 챗GPT의 좌측에 보시면 슬라이드 메뉴가 있죠. 사이드바. 사이드바를 이렇게 여시게 되면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 저는 제가 만든 챗봇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서 이제 GPT 탐색 누르면 네, 이거 나오고 그리고 내 GPT라고 누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다 만들어서 몇백 개가 여기 좀 있는 건데 예. 그때 이제 무료 특강할 때 이걸 보시고서 이걸 어디서 찾느냐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제가 공개를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어서 저만 볼 수 있는 형태라고 보면 돼요. 제가 링크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어, 다양하게 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네이버 자체를 뭐 분석해서 해놓은 것도 있고 예. 여기서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만들어 놓은 지가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되게 괜찮게 나오거든요. 컨텐츠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거 쓰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좀 있으셔서, 이걸 직접 공유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요. 여기 채팅창에다가 넣어드렸어요. 네. 네, GEO 공간 블로그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생성형 AI, 아예 딱 해서 AEO, SEO, GEO에 최적화된 그런 형태의 것에, 컨텐츠를 갖다가 블로그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그 챗봇이에요. 그래서 얘를 조금 활용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얘를 보면 GPT 보기 컴퓨터 속도가 조금 느린데 잠시만 보세요. 여기 보시면 네 개의 이제 처음 스타터 질문이 있는데 요거 누르면 얘가 다 또 설명을 해줘요. 자, AI가 잘 인용하는 블로그 글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일부러 제가 이런 질문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이거 누르면 어떤 형태인지 얘가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했죠? 네. 이런 식으로 넣어주세요. 제가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형태들이 여기 쭉 들어가요. 네. 그쵸? 언급했던 내용들이 여기 쭉, 나타나게 되죠? 네네. 잠시만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챗봇을 활용하게 되면 얘네들이 좋아하는, 네. 그쵸? AU, GU와 관련된 질문 답변을 하시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유를 시켜 드렸으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이 챗봇에는 제가 AU, GEO와 관련된 자료를 넣어놨어요. 전문 지식을. 그래서 전문 지식을 넣어놔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답변이나 이런 걸 해주거든요. 그런 형태로서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예, 쉽게 그 AI에 최적화된 그런 콘텐츠를 갖다가 사용하기 좋은 부분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EO, AEO, GEO, 그렇죠? 예, 이런 형태로 우리가 블로그 글을
발행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SEO에 최적화된 형태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금방 얘기했던 AEO, GEO와 관련되어지는 내용들 요약 답변 반드시 앞쪽에 콘텐츠 앞에 딱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자주 질문 답변하는 거 그리고 소제목으로 항상 구조화시켜서 가져가라는 것 그 외부 링크 그러면 수치 브랜드 정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그렇죠? 이런 것들 갖다가 반드시 그 안에 넣으시게 되면 이러한 AI한테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아, 사진이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대개가 뭐, 한 3개에서 5개 사이 이렇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이 너무 들어가도 실제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이제 다 드리는 건데 실제 웹사이트나 이런 것이 우리가 잘 뜨게 되려면 속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 노출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에서도 사진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실제 상위 검색이나 이런 데서 순위 싸움에서 뒤로 밀리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는 내가 블로그 글에 이제 컨텐츠의 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블로그 글의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필요한 사진을 넣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식에 야, 사진 몇 장에 뭐뭐 되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진을 넣는 이유는 그 본문의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정확하게 매칭이 돼서 들어갈 이미지가 들어가야 될 곳이다라고 하면 그걸 넣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되게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데. 네, 구글 비즈니스 설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네네. 왜 제가, 누가? 네, 맞아요. 구글 같은 경우도 해당되어 주는 건, 동영상 같은 경우에 넣어주면 좋죠.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연동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예. 동영상 앞쪽에 넣어주고 하는 형태. 이런 것들은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건 전반적인 내용이고 또 그러한 플랫폼마다 특성을 가지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같이 넣어주는 부분들은 좋죠. 그걸 통해서 동영상이 또, 클립이나 이런 데 이제 노출이 되어지게 되면 연동돼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지금 이제 블로그 하나만 말씀드렸지만 서로가 그렇게 연동돼서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보시면 되고요. 네, 뭐, 그 구글 비즈니스 세팅 다르죠. 예, 저기 네이버랑 이거 좀 다른데, 어쨌든 그쪽 세팅하는 방법, 이런 것도 유튜브나 이런 데 좀 나와 있으니까 좀 하시고 아니면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구글 비즈니스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 그거에 관련되어서도 제가 강의를 한번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사진을 수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검색해서 출처를 넣어서 글을 써달라고 해도 가능할까요? 가능은 해요. 하지만 우리가 사진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자기가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미지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데 걸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 그 블로그 한참 할 때 여기 픽사베이나 뭐 이런 데 들어서 그거 쓰면 좋아요. 다 중복되거든요. 그렇죠. 저품질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차라리 AI로 갖다가 만드세요. 그리고 AI로 했다고 밝히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중복되는 사진을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픽사베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자, 다운로드 하세요. 그러면 너도 나도 그거 갖다가 다 하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직접 찍는 게 좋죠. 맞습니다. 자, 제가 이와 관련된 이미지 있잖아요. 저도 AI를 갖고 이미지 생성하고, 그 다음에 정말 사진, 실제 촬영한 것처럼 만들고, 이런 기법도 연구하고, 아예 그런 카메라 앱까지 다 만들어서 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좋은 건 직접 찍은 사진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AI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가치가 있고, 희소성이 있고, 좋은 거는 어떤 컨텐츠일까요? 정말 사람이 썼고, 사람이 직접 만들어서 했었던 거. 그거에 대한 그 정보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그쵸? 예. AI도 활용하지만, 그렇게 내가 직접 하나하나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고유의 독창적인 그런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변화되면서. 그래서 사진은 직접 찍을 수 있으면 저는 찍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우니 차선책으로 AI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비용이라든가 시간적인 측면에서 절약이 되어지니까. 다만 그렇게 AI로 한 것이라도 AI 기본법이 시행되었잖아요. 그래서 AI로 만든 이미지다, 영상이다. 그리고 블로그 글도 AI를 통해서 했다면 AI를 활용해서 했다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뢰도가 훨씬 더 올라가거든요. 네. 네, 클립 되게 좋습니다. 클립으로 올려서 하는 거,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죠. 클립과 관련되어지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연동도 되고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챗봇도 저도 클립의 형태로, 클립에 어떠한 영상을 올려야 되는지, 그걸 이렇게 컨설팅해주는 챗봇까지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클립해서 넣어주면 좋고, 사진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는 것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까 알트 태그라고 들어간 거, 사진 올리고 사진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게 되면요, 그 사진이 안 뜨더라도 그 장애인들이 그걸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 그렇게 넣어주는 것들은 이 검색 로봇들이 다니면서 아주 좋은 정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 대한 설명 넣어주는 거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글자 수요. 일반적인 형태 내부는 우리가 1200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1000자에서 1200자 사이. 예, 그 정도 형태에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거 기준으로 내가 조금 더 자세히 기술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 이상이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좀 간단한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캔바 템플릿을 이용하는 거. 캔바에 어떤 템플릿 이용하는 거 말씀하시나요? 그 이미지 만들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이한규 대표님, 캔바 템플릿 이용하는 것, 그거는, 네네. 캔바에서 그렇게 템플릿 이용해서 만드셔도 돼요. 근데 캔바에 나와 있는 템플릿 그대로 하게 되면 거의 비슷비슷한 형태가 되어질 수도 있겠죠, 컨텐츠가.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는 동일성보다는 독창적이고 나만의 것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캔바에서도 그런 템플릿을 이용하긴 하되, 그 이용한 그 템플릿의 디자인을 조금씩 수정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워낙 캔바라든 미리 캔버스 관련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들 활용하니까 처음에는 그거 갖고서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는데 비슷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캔바를 이런 거예요. 캔바 나 이 템플릿 이용하고 싶은데 그 하나를 선택을 하고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 그리고 어도비에서 어도비 익스프레스라고 있어요. 캔바랑 비슷한 애들이에요. 가면 유사한 템플릿인데 얘랑 얘를 잘 융합을 시키면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럼 독창적인 것들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캔버스, 캔바, 망고보드 몇 개를 보고 주로 쓰는 거는 뭐 캔바라든가 미리 캔버스 이런 걸 쓰지만 그 중에 이제 디자인적인 그러한 아이디어들은 비슷한 데에 가갖고 보고 와서 여기에 있는 캔바에 있는 거랑 미리 캔버스 거랑 잘 조합을 시키는 거야. 예. 그러면 독창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진을 영상으로 생성해서 제가 이제 이한규 대표님 요건 잠깐 물어보면 클립을 올릴 때 사진을 영상으로 생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AI를 사용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냥 사진을 영상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시죠? 영상 찍은 게 아니라 네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올리는 거. 그런데 저 클립 초창기 때는 뭐 처음이니까 다양한데 지금 이제 편집하는 것도 점점 전용 편집 프로그램도 더 좋아진 상태잖아요. 되도록이면 사진을 영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영상 자체를 하는 거가 더 낫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영상 플랫폼의 기본적인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좋아요. 물론 사진 찍은 걸 갖다 영상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영상을 올리는 거, 그것도 간혹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주로 계속 그런 것만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영상 플랫폼의 의미가 없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에는 영상 찍은 거 이렇게 해서 올리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네. 네. 더 이상 이제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지금은 SEO, AEO, GEO와 관련된 개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문서의 구조를 가지는구나, 라는 정도의 형태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뭐, 홈페이지서부터, 그리고 상세 페이지서부터, 거기에도 다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오늘은,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그런 구조적인 내용, 그리고 간단하게 생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챗GPT가 있고, 퍼플렉시티라는 게 있고, 제미나이가 있고, 그쵸?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거와 관련되어지는 그런 거의 분석이 필요해요. 우리가 네이버 분석하듯이. 네. 그래서, 각 플랫폼별로 분석을 하고, 그럼 그런 플랫폼에 인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의 형태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지, 지금 단계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매칭이 서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도 우리가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그러한 컨텐츠를 가지고서 또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렇게 우리가 프롬프트 사용하고 하는 것들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이건 아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본 단계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죠? 이 단계를 넘어서 이제 자동화되는 형태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훨씬 더 효과적인 형태, 그리고 효율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아이고, 토요일인데, 네, 오전 시간 많이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톡방에다가 강의한 곳에 링크 걸어드리고, 그 다음에 카페, 네이버 카페에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니까, 그것도 제가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